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엠폴리 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저는 엠폴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18경기에서 딱 10골에 그치면서 최소 득점 1위, 최악의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AC 밀란이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이 6.63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전체 2등으로 상당히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AC 밀란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도 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밀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카카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최근 AC 밀란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퓰리식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C 밀란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하파엘 레앙 선수 역시 주중 FA컵에서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최근 밀란의 백업 공격수 요비치 선수 역시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AC 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무려 4배가량 증가가 되는 원정에서의 수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 역시 홈에서는 5번으로 많지만 원정에서는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AC 밀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세리에 A 원정 경기에서 4경기에서 3무 1패 승리가 없었던 AC 밀란이기 때문에 충분히 AC 밀란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은 조금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3무 중에서 2무가 하위권 팀인 레체 그리고 살레르니 원정에서 거둔 무승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엠폴리 원정에서도 AC 밀란이 어이없게 실점을 당하면서 통수를 치는 그림도 조금은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난 시즌 4월에도 AC 밀란 원정에서 엠폴리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고춧가루를 뿌린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엠폴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토리노 대 나폴리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토리노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무려 5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 바로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리노 역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이 적지 않은 것이 약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나폴리의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리노를 상대로는 16경기에서 12승 4무 무패,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나폴리가 압도적인 우세가 있고, 특히나 나폴리가 올 시즌 홈보다는 오히려 원정에서 리그 성적이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리노 원정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토리노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토리노 역시 이번에야말로 나폴리 상대로 천적 면모를 청산을 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나폴리가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를 비롯해서 미드필더 앙기사 선수까지 모두 네이션스컵 차출이 됐기 때문에 핵심 자원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전 골키퍼 메레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한 나폴리이기 때문에 핵심 자원의 이탈이 많은 이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9경기에서 무려 5경기가 무실점이었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나폴리가 오시멘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공식 경기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약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리노의 홈 짠물 수비가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9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토리노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우디네세 대 라치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공통점이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4.04골인데 실제 12골에 그치고 있고, 라치오 역시 기대 득점이 18.08골인데 실제 득점은 16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값보다 근소하게 떨어지는 득점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양 팀인데,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5.25로 상당히 높지만 실제 득점은 3골에 머물고 있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3.38인데 실제 득점은 1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보다 훨씬 적은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라치오가 최소 실점 5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디네세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디네세도 고무적인 것은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력이 2배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볼로냐전에서도 홈경기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우디네스가 시즌 첫 리그 홈 승리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우디네스가 올 시즌 세리에 2에서 무승부가 11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 팀이고, 최근에 라치오와의 맞대결에서 직전 경기를 제외하면은 4번의 맞대결이 모두 무승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양팀 맞대결 상승상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우디네스가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에 손이 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직전 엠폴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은 최근에 모든 대회 원정 5경기에서 1무 4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이스 알베르토나 임모빌레 같이 핵심 공격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디네스 원정에서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라치오도 제 아무리 알베르토나 임모빌레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백업 공격수인 카스테야노스와 이삭센 같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전 공격자들의 공백을 이러한 백업자들이 어느 정도 메워준다면 우디네스의 원정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저력은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6위를 달리고 있는 웨스트햄 대 2부 리그 11등을 달리고 있는 브리스톨 시티의 FA컵 64강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브리스톨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39.9%, 전체 16등에 그칠 정도로 이 점유율은 신경을 쓰지 않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도적인 축구보다는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자신들이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감행을 할 때 위력을 발휘하는 팀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 다음으로 역습에 의한 득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경기를 할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어색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2월달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도 웨스트햄이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당시에 크리스탈 상대로 웨스트햄이 오히려 점유율을 54%나 가져가면서 좀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을 했을 때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10월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는 무려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64%나 가져갔지만 오히려 에버튼에게 이렇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웨스트햄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경기 구도 속에서는 상당히 경기력이 어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웨스트햄은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밀집 수비를 뚫어내야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부 리그 중위권 팀인 브리스톨과의 FA컵 홈 경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에 특화가 되어 있는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달갑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에서 최소 실점 4등 팀으로 수비가 나름대로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원정에서 작정하고 지키는 운영을 한다면 웨스트햄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리스톨의 주전 골키퍼인 막스 오리어리 선수가 2부 리그에서 현재 선방 확률이 72%, 전체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리스톨의 주전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뛰어난 점도 웨스트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에서 현재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가장 많은 파케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웨스트햄이고, 최근에 측면 공격수 쿠두스 선수가 컨디션이 좋았지만 이 쿠두스 선수 역시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핵심 공격자원들의 결장 역시 웨스트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직전 미럴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미럴의 세트피스의 결승골을 내줬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세트피스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 웨스트햄이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아구에르드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 그리고 커트 주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앙 수비 2명이 나가리가 된다면 웨스트햄의 세트피스 위력도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팀 컬러, 전술 특성까지 고려하면 웨스트햄이 점유하고 주도하는 구도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브리스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도 압박 라인이 엄청 높지도 않은 팀이고 점유율 역시 48.1%로 그리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 상대로 호전적으로 덤벼들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일정 면에서는 웨스트햄이 FA컵 이후 2주간 휴식을 취하지만 브리스톨은 일주일 뒤에 2부 리그에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프레스턴과의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FA컵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는 웨스트햄 쪽이 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고 단통 픽으로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 대 리버풀의 FA컵 64강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버풀의 일정상의 불리함 그리고 핵심 자원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그래도 홈팀 아스날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살라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데 최근에 살라 선수가 컨디션이 좋았고 무엇보다 아스날 상대로 통산 16경기 10골 4도움으로 아스날 킬러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살라 선수가 16경기 아스날 상대로 10골 4도움 킬러 면모가 있었고 올 시즌 리그 맞대결에서도 살라 선수가 아스날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리버풀로서는 에이스 공격수 살라 선수의 이탈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엔도 선수가 핵심적인 선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엔도 선수 역시 아시안컵 차출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지난 번리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모든 대회 5경기에서 선발로 뛴 선수인데 이 5번 연속 선발 기록이 2006년 1월 이후에 캐러거, 제라드 같은 선수들 이후에 처음으로 13일간 5경기를 선발로 치른 기록이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엔도 선수가 최근에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상당히 중용을 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엔도 선수가 중원에서 빠지는 것은 상당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으로 나섰던 자원들의 네이션스컵 차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스날과의 FA컵 64강보다는 아스날전 이후 3일 뒤에 돌아오는 풀럼과의 리그컵 4강 홈경기 1차전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A컵 같은 경우에는 아직 64강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리해서 아스날 원정에서 힘을 뺐다가는 3일 뒤에 펼쳐지는 리그컵 4강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리버풀전 이후에 약 2주간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버풀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6경기에서 1승 2무 3패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후반기 우승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번 리버풀과의 FA컵 홈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FA컵 최다 우승팀 14번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서 확실히 FA컵 DNA가 있는 팀이고 이 리버풀의 우승이 8번이기 때문에 확실히 FA컵에 대한 DNA가 리버풀보다는 아스날이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아스날이 가장 최근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대회가 2019-20 시즌 FA컵 우승이었고 당시에도 현재 아스날을 이끌고 있는 아르테타 감독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FA컵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전력 누수 측면 일정 면에서 아스날이 근소하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이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살레르니 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살레르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이미 FA컵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유벤투스가 홈에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살레르니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입장골을 넣으면서 이변을 일으키냐 했는데 유벤투스가 내리 6골이나 몰아치면서 6대1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양 팀 모두 주중 FA컵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6대1 스코어가 보여주듯이 양 팀의 체급 차이가 확연히 났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블라이 디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고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던 공격수 카스타노스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살레르니의 화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키에사 선수를 포함해서 핵심 자원들이 속속들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고 무엇보다 리그 18경기에서 유벤투스가 무실점이 10번으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올 시즌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1대0 꾸역승이 많았다는 것인데 그래도 주중 FA컵에서 무려 6골이나 몰아치면서 올 시즌 한 경기 가장 많은 득점을 몰아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세트피스 실점도 5골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벤투스가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특유의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벤투스가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살레르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AS 로마 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AS 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 로마라는 팀이 올 시즌 세리에 E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리에 A 홈 경기 7경기에서 6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로마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는 로마가 깡패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1무 5패로 원정 기복이 심한 편이고 최근에 세리에 A 원정 3경기에서 1무 2패,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친 바 있는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디발라 선수까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공격 원투펀치인 루카쿠, 디발라 선수가 모두 정상적으로 출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주전 공격수 루크먼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아탈란타의 루크먼 선수가 리그 6경기 4골 1도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나 나폴리 상대로 1골, AC 밀란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강팀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루크먼 선수의 결장은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탈란타의 루크먼 선수가 로마 상대로는 통산 3경기에서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로마 특유의 홈발 그리고 아탈란타의 주포 공격수 루크먼 선수의 결장과 아탈란타의 올 시즌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홈팀 로마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로마가 아탈란타 상대로는 2연패로 약한 모습이 있었고 로마 역시 주전 수비수 은디카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됐기 때문에 로마도 수비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원체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잘 사용하는 감독이고 올 시즌 AS 로마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탈란타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수 역습 패턴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탈란타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역습 실점이 4골이나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가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전술 상성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로마 쪽으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아탈란타 상대로 로마가 2연패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 상대로 최근에 2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통산 전적만 놓고 보면은 9경기에서 5승 2무 2패로 이 가스페리니 감독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면모가 있는 이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로마의 홈발과 아탈란타의 에이스 공격수 루크먼의 결장, 그리고 로마의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로마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AS 로마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7천만 원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